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제가 요 며칠 지금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계속 기침이 나오고, 딸꾹질이 나오고, 두드러기가 나오고, 열이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약을 먹고 병원 갔다 왔더니 좀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수 상태도 좋지 않고, 몸 상태도 좋지 않고, 휴가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뭐 지수 솔직히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전자 어제 장 끝나고 이제 미 증시도 그랬지만 제가 미 증시 상황을 딱 보고서 살짝 당황했어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이 저항 라인을 그러면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은 내가 예상했던 지수 하방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는 척만 해놓고 밑으로 내려 꼬라박는 걸 보고서 어제 베팅한 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지 애들에다가 살짝 베팅을 해놨는데 자, 어쨌든 뭐 베팅이 어긋났으면 더 좋았겠지만서도 자, 그래서 오늘은 52주 신고가 요 종목들 검색하면 잘 나오지만 52주 신고가 종목들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뭐 초심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멍청하게 얘기를 하면은 들을까요? 똑똑하고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석을 잘해주고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사람들 말을 믿지 멍청하게 얘기하면 말을 안 믿죠. 그 똑똑한 지식에 속는 거예요, 매번. 주식은 지식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을 믿고 주식을 해요. 그래서 맨날 속아.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소리만 나오겠죠. 이런 데서 그런 좋은 소리를 믿고서 야, 지금부터 3년 동안 사 모아 가 봐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자, 연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전에도 3년 전에도 이랬고요. 그죠? 2018년도에도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찍는 이런 자리에서 지금부터 사 모아 가 봐야지. 그래봤자 평균 단가 여기고 1년, 2년, 3년, 4년 만에 본전 왔더니 싹 팔고 올라가는 거 구경하고 또 여기서 쫓아가고 또 물려가지고 3년 만에 본전 오면 또 여기서부터 이 기업은 좋습니다.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듣고서 또 지금부터 장투해야지. 장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봉상 5년선 아래에 있을 때 기업 분석을 해보고 이 회사가 올라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했는데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손을 대는데 장사로 치면 야채 장사를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수익이 나고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응? 안 팔리면 빨리빨리 저녁 때는 처분을 싸게라도 처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금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야. 손절이든 익절이든 빨리빨리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야채 사놓고 사과나무 심었던 생각으로 그냥 4년 동안 버티겠다. 그냥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퇴비 될 때까지 버티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52주 신고가는 손절을 안 하실 분들은 손대면 안 돼요, 아예. 돈은 빨리빨리 벌고 싶고 손절을 하기 싫고. 이러면 망하는 거죠. 자,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많이 물립니다. 손절 라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 고점을 돌파한 돌파봉, 이 돌파한 양봉의 저가를 깨지면 손절 잡을 수도 있고요. 이평선 매도 있습니다. 이평선. 5이평을 이탈한다든지 12평.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은 12평 정도, 22평을 이탈할 때는 내가 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파동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파동의 저가가 깨질 때는 이 파동이 무너지기 전에는 버티고 이게 무너지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정리하고 끝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꼭 손절에 대한 것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월봉에서 잠깐 보면 넥슨 게임즈는 역사적 신고가죠. 31,250원 근처에 다 와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말 그대로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세상으로 보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저 보이진 않는데 한 3만 5천 원 넘어가겠죠. 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3만 5천 원 정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녹십자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넥슨 게임즈는 이 상방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텅텅 비었어. 그런데 녹십자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녹십자는 저는 뭐 그냥 17만 5천 원, 17만 원까지만 단기적으로 본다. 52주 신고가예요. 그런데 앞산이 이렇게 높아요. 아직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본전을 뭐 팔겠죠. 이 사람들이 3년짜리 할부가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17만 원 정도만 보는 거고, 앞산이 이렇게 높으면요, 기술적 반등으로 좀 나오고 시간을 좀 더 끓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재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냐.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가까이 되는 애가 여기서 N자 반등을 노린다는 것은 약간 오바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이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17만 원 정도를 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인데 얘네들은 보시면 매물대가 첩첩이 쌓여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매물대가 있었는데 돌파가 안 나왔죠. 여기도 당연히 신고가였고요.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도 여기 4만원 부근에서는 막힐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4만원 전에 여기 요 라인에서 대략 한 3만 500원 정도에서 막힐 확률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요. HD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여기가 열려있죠. 이만큼 열려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5만원 부근까지 보도록 하고요. HD 현대중공업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여기 한 15만원 부근까지 보도록 하고요. HD 다 HD 현대네요. HD 현대 이것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95,000원 이상은 뚫고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연봉을 한번 보실게요. 이런 자리에서 감히 분할 매수를 꿈꾸시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고요. 지금 예를 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자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위평을 이탈했죠.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12평으로 바꿔볼까요? 제가 12평을 사용을 안 해서 12평도 무너졌죠. 12평, 5위평 다 무너진 자리인데 이렇게 되면 매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52주 신고가라고 샀던 분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매도. 그런데 이 음봉의 시가를 다시 회복을 한다. 다시 사면 돼요. 그런데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진짜 나와야 돼요. 이건 쌍봉이에요. 피할 수 없는 쌍봉. 올라가는 척만 하고 다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나와야 되고, 그때는 확실하게 이 고점까지 넘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손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시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겠고요. 파동상으로 본다면 대략 20만원 부근까지는 열어두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피보나치 조정대 이런 거 그어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매수 관점을 볼 수도 있겠고요. 각자 이제 맞는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HDC이고요. 얘는 보시면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저항이 있고요. 얘는 이 두 개를 다 넘어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15,000원까지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15,000원을 넘겨야지 3만원 볼 수가 있고요. 15,000원까지는 기대도 안다고. 지금 HDC는 일단 여기 요 음봉 시가 넘는 거 확인하고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뚫어주는지 보고서 이게 장초 2022년도 쉽게 말하면 시가죠. 시가. 시작하자마자 2월 달에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주에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요거 회복이 나오면은 여기까지 13,000원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고요. 돌파 실패하면 만약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요 안에서 한 요 정도 안에서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랜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은 뭐 오늘 52주 신고가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나옵니다. 반드시 손절은 해야 되고요. 만약에 보세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우리 좋아하는 게임주가 있죠. 저만 좋아하나요? 맞습니다. NC소프트 한번 보시죠. 제가 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익도 보고 손해도 봤지만, 자, 이번에도 제가 주시라고 있다가 너무너무너무 여기서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밑으로 틀어버렸어요. 52주 신저가는 이래요. 52주 신고가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한번 잡아서 이 방향을 못 돌리면 계속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저가도 바닥이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고, 신고가도 고가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추세를 돌렸을 때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NC소프트가 거꾸로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면 완전히 달라진 그림이죠. 이렇게 신고가에서 무너지는 거고, 여기서 돌렸더라면 이렇게 또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신저가로 향해서 가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그래요. NC소프트나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5년 선거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고, 정말 여기서부터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여기서 사고 1년 뒤에 나무 하나 더 심고 1년 뒤에 나무 하나 더 심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손절하기는 너무 늦었고, 그죠?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52주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 이때는 손절을 반드시 해야지 이런 거를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좋은 얘기만 있었죠. 실적도 좋고 뭐도 좋고 증권사 리포트도 좋고 좋은 얘기만 다들 합니다. 우리의 돈을 뺏어먹기 위해서. 하지만 결과는 이렇다. 너무 많은 정보를 집어넣지 마시고요. 차트에서 그냥 딱 무너지면 나가야 돼요. 그 자리를 먼저, 예를 들면은 한국조선해양 볼까요? 이런 것도 정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6만 원이라고 정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아무리 이상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 안에서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무너질 때까지는. 여기에서 무슨 악재가 나오든 어쨌든 대응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딱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무너질 때는 대응해야 되는 거고, 꼭 52주 신고가는 손절이 필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